위자는 진류군 출신으로 선현행장에 따르면 그는 계책과 지략이 매우 뛰어났기에 거기장군 하묘와 사도 양표가 수차례 등령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탁이 난을 일으켰을 때 조조가 처음으로 진류에 도착했는데 위자는 조조를 보고는 천하를 평정할 사람은 필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조조도 위자를 높이 평가했기에 둘은 의기투합하여 여러 차례 국가 대사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위자는 조조에게 난이 일어난 지 오래되었으니 군대 없이는 이를 바로잡을 수 없어 군대를 일으키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요 라고 조언했고, 무제기의 주석으로 달린 체호에 따르면 위자가 조조에게 군자금을 지원해 줬기에 조조는 5,000명의 병사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위자는 조조의 친구인 장막의 휘하에 속하여 반동탁 연합군에 참가했고, 조조가 홀로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진군했을 때는 장막의 명을 받아 조조를 돕기 위해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이후 평양 지역의 변수에서 조조의 군대는 동탁군 장수인 서영의 군대와 맞붙게 되었는데, 위자는 하루 종일 분투하며 싸웠으나 조조의 군대가 크게 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도 전사합니다. 조조는 위자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을 잊지 않았기에 이후부터 진류군의 경계를 지나게 되면 매번 사람을 보내 위자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위지는 위자의 아들로 진류 태수였던 하우돈이 그를 계리로 청거했기에 그는 이때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지는 할 말은 하는 인물이었던지라 하우돈이 연애에 자신의 아내를 참석시키자 말세의 풍속이며 예법에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했기에 하우돈은 분노하며 위진을 체포해 감옥에 가뒀으나 이내 다시 풀어줍니다. 이후 위진은 한나라의 황문신랑에 임명되었는데 아마도 순욱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훗날 동군 출신 주월이 모반을 일으켰고 위진이 여기에 동참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순욱이 서신을 보내 위진을 옹호했기에 조조는 위진에게 내가경의 부친과 함께 거사를 일으켰기에 공경함을 더해 그대의 안부를 묻소. 처음 주월의 말을 들었을 때 본디 직접 믿지 않았소. 그리고 순령군의 서신을 받아보니 그대의 충성스러움이 충분히 드러났소 라고 하였습니다. 건한 18년 조조가 위나라의 사직과 종묘를 세운 뒤 헌제에게 자신의 세 딸을 시집 보내려 했기에 위진은 이와 관련된 일로 조명을 받들어 위나라에 갔는데 조조는 그 틈을 타 표를 올려 위진을 승상부의 군사 업무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그제서야 위자의 오래전 공훈을 뒤늦게 표창하여 그의 아들인 위진에게 관내 후에 자기를 하사하고 호조부의 연으로 관직을 옮기도록 해주었습니다. 조비가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당시 대다수의 신하들은 위나라의 덕을 칭송하며 이전 조정을 고의로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위진이 홀로 제위를 넘겨주는 선양의 의로움을 밝히며 한나라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는데, 사실 위진의 의도는 한나라를 옹호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나라가 한나라에게 선양을 받은 것에 정당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조비는 위진을 여러 차례 쳐다보고는 천하의 보물은 응당 사냥공과 함께 가지겠소 라고 말한 뒤 사냥공에게 엄청난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비는 위진의 깊은 뜻을 알아차렸는지 그를 상서로 승진시키고 시중 2부 상서로 직책을 옮기도록 하며 중용했습니다. 또 한 번은 조휴가 표를 올려 항복한 적의 진술을 얻었다고 알리며 송건이 이미 유수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나 위진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송건은 장강에 의지하니 감히 우리와 맞서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필시 항복한 자가 두려워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한 자를 조사해보니 과연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조비가 죽고 조예가 즉위했을 때 위진은 관직을 우목야로 옮겨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하는 일을 맡았고 시중의 관직도 여전히 유지했으니 그는 조예 시절에도 매우 중용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중호군 장제가 위진의 인재 선발 기준에 의문을 표하며 한나라 고조는 도망친 죄인을 대접하여 상장으로 삼았고 주무왕은 어부를 발탁해 태사로 삼았으니 표슬이 없는 선비와 천한 일을 하는 사람도 왕과 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하필이면 문왕의 복도를 따라 시험을 본 뒤에 등용하는 것이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위진은 장제에게 옛 사람들은 인재를 선발할 때 도량을 보는 지혜로움을 남겼으나 반드시 관리의 성적을 평가한 뒤 승진시키거나 강등시켰는데 지금 그대는 주송왕과 주광왕의 시대를 모야 전투가 벌어진 주무왕의 시대와 같게 여기고 한문제와 한경제의 시대를 한고조 유방이 뱀을 베고 의병을 일으킨 시대와 비유하고 있으니 만약 이치에 맞지 않는 청거를 선호하고 기이하게 발탁하는 길을 연다면 천하의 장차 들끓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예가 심시티에 몰두하며 재정을 악화시켰기에 위진은 여러 차례 직언을 하며 간언을 했습니다. 또한 황제를 보좌하며 궁궐의 일을 감독하는 전중감이 다른 관리를 제멋대로 체포하는 일을 저질렀기에 위진은 조예에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조언을 올립니다. 그러나 조예는 위진에게 황궁이 완성되지 않아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데 경은 어찌하여 이를 미루게 만들려 하는가 라고 답했는데 만약 전중감이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황궁 건설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위진은 조예에게 옛날부터 자신의 권한을 넘어 다른 관리의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을 둔 것은 그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나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로운 바가 적고 무너지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신이 늘 교사를 살펴보니 그 무리들이 모두 이와 같았는데 여러 관리들이 장차 권한밖에 일에 관여하여 조정의 정치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다시 간언했습니다. 제갈량이 천수지역을 침범하자 위진은 조예에게 마땅히 기병을 보내 상관으로 들어가게 하면 그들이 군량을 운반하는 길을 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는데 이에 조예는 위진을 정촉장군, 가절독 제군사로 임명하여 장안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위진이 장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갈량이 물러간 뒤였습니다. 청명 2년 제갈량이 또 야곡으로 출진했을 때 정남장군이 상소를 올려 주연 등의 군대가 이미 형성을 지났습니다. 라고 보고했으니 이는 촉과 오의 공동작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진은 조예에게 주연은 오나라의 용맹한 장수라 반드시 송건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또 공격하려는 경세를 취해 정남장군을 붙잡아두려 할 뿐일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는데 실제로 송건은 주연을 불러 거서로 들어가게 하고 자신이 직접 합비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조예가 직접 동쪽으로 정보를 가려고 하자 위진은 조예에게 송건은 겉으로는 제갈량에게 호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실 관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비성은 견고함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하께서 직접 정벌하지 않으셔도 되니 육군의 비용을 아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예는 군대를 이끌고 진격했는데 그가 심양에 이르렀을 즈음에 송건은 퇴각을 했습니다. 유주자사 광구검이 상소를 올려 폐하께서 즉위한 이래로 아직 기록할 수 있는 공적이 없습니다. 오나라와 총나라는 험지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갑작스럽게 평정할 수 없으니 우선 이쪽에 사용하지 않는 병사들로 요동을 평정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위진은 조예에게 관구검이 진술하는 바는 모두 전국시대의 하찮은 술책이지 천자께서 하실 일은 아닙니다. 오나라가 해마다 군사 행동을 취하여 병경을 침범해 소요를 일으켰으나 여전히 싸움을 멈추고 병사들을 쉬게 하며 아직 토벌하러 가지 않는 이유는 진실로 백성들이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손녀는 바다 건너에 있는 땅에서 태어나 자랐고 정권은 3대를 이어서 계승되었으며 밖으로는 융의를 위로하고 안으로는 전투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관구검은 일부의 군대로 먼 거리를 달려가 아침에 도착해 저녁에 휩쓸어 버린다고 하니 그것이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관구검전의 기록을 보면 조예도 요동을 정벌할 뜻이 있었고 애초에 조예가 관구검을 유주자사의 자리에 앉힌 이유가 요동 정벌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예는 위진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구검에게 요동 정벌을 명했는데 위진의 예상대로 관구검은 공소년의 군대와 싸웠으나 전황이 불리해졌기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경초 원년 7월 위진은 사공으로 승진했고 경초 2년 11월에 사도의 자리에 오릅니다. 위진은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옳은 길만을 선택하는 대안을 보여줍니다.
조조는 오랫동안 태자를 세우지 못하고 조비가 아닌 조식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식의 측근인 정의등이 위진에게 같은 편에 설 것을 제안했으나 위진은 대의를 들어 이를 거절했습니다. 조비가 황제이던 시절 조비는 조예가 아닌 동해왕 조림을 총애했는데 하루는 위진에게 평원우를 어떻게 생각하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위진은 조예의 아름다운 덕행이 훌륭하다고 칭찬만 할 뿐 끝내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이 정권을 잡은 뒤 하우현으로 하여금 위진을 조정으로 불러들여 상서령으로 임명하고자 했고 자신의 아우의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을 위진에게 부탁하려 했으나 위진은 모두 거절하며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호하게 관직에서 물러나길 청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옛날에 간목은 휴식을 취했음에도 의로움으로 강력한 진나라를 압도했고 유우는 정신을 수양하며 초나라의 일을 잊지 않았다. 정직하고 좋은 의견이 있다면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치하한 뒤 그에게 집 한 채와 특진의 지유와 상공과 같은 녹봉을 하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위진은 정시 9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부작의 신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는 죽은 뒤 태위의 관직을 추종받았고 경우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위진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